24명의 사상자가 나온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현장에서 오늘 오전 국과수와 경찰의 합동 감식이 진행됐습니다. 네, 한편 경북 예천에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해병대원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가운데 폭우 산사태 실종자 수색이 재개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장석환 대진대 건설시스템공학과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송 지하차도 관련해서 합동 감식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참사를 두고 총체적인 부실이 있었던 인재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합동 감식에서 어떤 부분 중점적으로 들여다봐야 할까요? 공식적인 결과는 안 나왔지만 지금까지 나왔던 여러 가지 정황이라든지 또 증언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아마 전체적으로 검증을 할 텐데요. 한 3가지 정도를 좀 중점적으로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제방으로부터 원류가 되고 제방이 파괴된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제방이 정말로 적법하게 또 설계 기준에 적합하게 건설이 됐었는가 하는 부분을 좀 점검을 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새벽 4시 10분에 경계 경보가 발령된 순간부터 8시 30분까지 사고 시간에 4시간 동안에서의 교통 통제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 그 부분들도 좀 면밀하게 각 기관별로 연결돼 있는 그리고 기관별로 협력 관계 이런 부분들이 좀 짚어줘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추가하고 싶은 것은 자동 배수 시스템이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그 자동 배수 시스템이 적절하게 설치가 되어 있었는가? 만약에 자동 배수 시스템이 적절하게 가동이 됐었다면 단 1, 2분이라도 들어오는 물의 유입 속도를 좀 지연시킬 수 있었으면 골든타임을 좀 확보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부분에서 한번 검토를 해야 되고 이에 따른 여러 가지 임시 제방의 3D 스캔 이런 것들도 조사를 하겠다고 하니까 곧 결과 나오는 것을 가지고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3가지 정도로 정리를 좀 해주셨는데 그중 하나가 제방 붕괴였습니다. 3년 전에 중단이 됐는데 미호강폭을 넓히는 그런 정비 공사가 제대로 진행이 됐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전문가로서는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보십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미호강 정비가 하천 정비가 3년 전에 끝났다면 임시 제방이 이번에 설치될 이유도 없었고요. 또 그런 부분들이 충분하게 하천 정비 부분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계획 홍수량이라든지 그 홍수에 대한 대비가 됐었을 거라고 봅니다. 이 강물이 또 넘쳤는데 왜 차량 통제가 되지 않았느냐? 이 부분을 놓고도 충북도, 청주시, 경찰과 소방 사이에서 책임 공방이 지금 오가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이제 금강홍수통제소죠. 금강홍수통제소라고 하는 것은 홍수 경보를 내는 기관이지 차량 통제를 지시하는 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금강홍수통제소에서는 유관기관에 홍수 경보를 발령을 하고 확인을 받고 그리고 그 상황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하는 것까지는 금강홍수통제소에서 취한 것 같아요. 문제는 이제 그 홍수 경보 발령을 받고 유관된 기관들이 그 부분을 현장에서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인지 도로 관리 주체는 청주시와 충북도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절하게 취해졌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해야 되고 이 부분들이 과연 4시간 동안에 어느 기관에서 그 부분들을 판단을 정확하게 못했었던가 이런 부분들은 좀 정확하게 규명이 돼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송 참사 원인으로 컨트롤타워의 부재가 지목이 또 되고 있는 상황인데 체계적인 재난 대응이 없었다 이런 지적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오송 지하차도뿐만 아니라 전체 전국적으로 이런 상황인지 이 부분도 궁금해요. 컨트롤타워는 이 상황에서는 물론 컨트롤타워가 있지요. 우리가 청주시라든지 아니면 이제 총괄적으로 국도를 관리하는 전체적인 관리 책임자는 충북도에 있기 때문에 충북도에서 컨트롤 타워를 해야 되고 그러면 재난안전관리 책임자인 그 단체장이 그 컨트롤 타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직접 들어오는 컨트롤 타워는 현장에서 직접 판단하는 담당자인데 담당자의 판단이라든지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해서 이 부분들이 충분하게 인지가 되지 못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이 상황은 보다
이 판단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 근거를 가진 공무원 담당자께서 이 부분은 좀 명확하게 판단을 했어야 됐는데 지금 충북도에서 하시는 말씀은 그 담당자분이 근무하신 지 한 2, 3년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그 판단에 대한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얘기도 좀 들리는데요. 사실은 일반 시군에서 재난안전관리를 하고 있는 그 담당 공무원분들이 대부분은 기피 부서에다가 전문성이 부족해서 앞으로도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일어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조치라든지 또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좀 보완이 좀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앞으로 좀 대비를 할 때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고려가 필요해 보이는데 예. 자, 경북 지역의 산사태 피해가 참 큽니다. 그렇습니다. 아직도 예. 실종자 수색 작업이 진행 중인데 이번 참사로 인해서 산사태 관련해서도 대응이 상당히 부족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전체 사망자와 실종자를 보면 산사태 부분이 훨씬 더 많거든요. 예. 그리고 특히 경북 지역에 지금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굉장히 좀 안타까운데요. 일단은 비가 많이 왔죠. 적게는 한 400mm, 한 800mm 정도 왔기 때문에 온 집안이 굉장히 다 약해져 있고 또 산사태라고 하는 것이 지금 당장 비가 오는 것보다도 두 번째, 세 번째 올 때가 훨씬 더 위험하기 때문에 예. 앞으로도 더 위험해질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올해의 산사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산림청의 산지 위험 지도가 예측이 너무나 틀렸다라고 하는 얘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보완이 될 필요가 있는데 산림청에 있는 산지 위험 지도, 산지 위험 취약 지도라는 것은 주로 자연 상태에서의 산지의 위험성을 가리키는 것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산사태가 일어나는 곳은 인공절개지라든지 새로운 개발지라든지 임도라든지 이렇게 개발되고 절취된 그런 부분들이 훨씬 사고 위험성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까지를 포함한 산지 위험 지도라든지 취약 지구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부족했고 그제인가요? 아무튼 산림청에서 새로운 과학적인 예경보를 올리겠다라고 하면서 사회적인 요인을 감안해서 같이 앞으로는 좀 예경보를 과학화시키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들었는데 그 예. 부분이 이제 앞으로는 도시계획이라든지 새로운 뭐 산지 개발 계획 같은 이런 부분들과 함께 같이 포함돼서 산사태에 대한 예경보 그리고 취약지구를 선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예천 실종자를 수색하다가 해병대원이 급류에 휩쓸리는 사고가 발생했고 예. 숨진 채 안타깝게도 발견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구명조끼를 입지 않았다고 하는데 어쨌든 물속에 들어가는 상황에서 왜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하지 않고 수색에 동원이 됐는지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것 같아요. 안전장치를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이 내성천이라고 하는 그 예천에 있는 내성천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천의 특성이 다르게 있습니다. 하천의 예. 특성이 모래 지반이 굉장히 잘 발달된 하천이고요. 그다음에 사행하천, 굉장히 구불구불한 하천이고요. 그 위에 영주댐이 있는데 지금 이제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영주댐에서 숨을 열어서 방류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유속이 굉장히 빠르게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보통 유속이 초속 한 3m 이상이 되면 사람 몸을 가누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네. 아마 저 상태에서 수문을 열고 저 빠른 급류의 유속의 모래지반의 유속이라고 하면 굉장히 빠른 유속에서 모래지반에 있는 하상 바닥을 밟을 때는 하상 바닥의 불규칙한 하상에 의해서 굉장히 빠지기가 쉽고 그런 어떤 성격에 있는 하천의 기본적인 특성을 이해를 하지 못하고 들어가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현재 구명조끼를 입지 않았다고 하는데 네. 그것은 군 당국에서 현장 안전조치 상황 매뉴얼 이 부분도 아직 공개를 하고 있지 않았는데 아마 구명조끼를 입으라고 하는 매뉴얼이 들어있다면 매뉴얼을 위반한 것이고요. 만약에 구명조끼에 대한 부분들이 언급이 없었다면 매뉴얼 자체가 굉장히 부족한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현장의 상황에서 판단을 해서 또 현장에 있는 책임자가 그분들에 대한 구명조끼를 준비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까지도 위험하지만 원론적으로는 이 군 당국에 있어서 수색 작업에 대한 매뉴얼에 대한 부족
그것으로 인해서 이런 참사가 일어났다고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수색이 다시 재개가 되고 있는데 이런 안타까운 2차 사고는 다시는 발생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주의해야 될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맞습니다. 이런 이제 수색 작업을 하는데 너무 무리해서 수색을 한다든지 또 지금처럼 제2차 수색을 할 경우에 안전장비를 갖추지 않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되고요. 네. 과거에 천안함 조사할 때 천안함의 장병들 수색할 때 잠수부가 숨을 거둔 사고도 있었거든요. 네. 너무 심한 무리한 그런 안전 수칙을 또 수색자들이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또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주의하시고 제일 중요한 것은 그 현장을 잘 아는 분과 함께 수색을 해야 되는 것이 마찬가지죠. 지금처럼 저 하천이면 하천의 그 지역에 있는 하천의 성격이라든지 하천의 특성을 잘 아는 분과 같이 수색을 하고 그 부분들의 말을 같이 참고해서 네. 같이 협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어쨌든 더 이상의 인명 피해는 없어야겠는데 이번 주말에 다시 장맛비 예보가 있어서 걱정입니다. 예, 걱정입니다. 아무래도 예. 큰 비로 좀 집안이 약해진 상태인데 이런 상태에서 비가 더 온다면 이 산사태 관련해서 위험성이 아주 커질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미 이 집안이 완전히 지금까지 온 비가 한 500mm 최소한 그리고 앞으로 올 비가 한 200~300mm 정도라고 하면 이미 포화된 상태에서의 물 무게와 집안의 무게에 의해서 미끄러져 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많고 지금 앞으로 비가 더 온다면 더 이상 물이 침투하지 않고 그 물이 어떤 지점에서의 산사태를 유발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들은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는데 이쯤에서는 이제 그 주변에 계신 분들뿐만이 아니고 그 자치단체에서도 배수로가 정비가 잘 돼 있는지를 철저히 점검을 해야 될 거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산사태 경보에 이상이 되는 시간당 30mm 정도의 이상이 오는 비가 예보가 된다면 미리 대피를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대피할 상황이 만약에 직접적으로 발생을 했을 때 대피하는 동선이나 노선 그리고 대피 장소 이런 것들을 충분히 본인 스스로 그 부분을 모의를 통해서 미리 좀 확보를 하고 그런 것에 대한 연습을 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기후 위기에 따라서 매년 이제 앞으로 여름철마다 폭염, 폭우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예. 따라서 재난 대응 기준치도 높여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일상화가 된 기후 위기의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회 간접 시설물, 예를 들면 도심지 내부에서 하수 관로라든지 펌프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상향 조정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맞는 얘기입니다만은 이 부분을 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시간과 수많은 예산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장기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이고 이제 설계 기준 같은 것들도 기후 위기에 맞춰서 다시 한번 좀 재검증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설계 기준을 완전히 획일적으로 하면은 너무나 많은 시간과 너무나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네. 집중적으로 피해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그런 지역은 설계 기준을 좀 유연한 상태로 조금 더 상향을 높이고 또 아니면 어떤 부분은 좀 적게 하고 하는 그런 유연한 설계 기준에 대한 적용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호우 피해와 수색 상황 등에 대해서 장석환 대진대 건설시스템공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맞습니다.